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가 지연, 또 지연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체 언제 완공되는지 그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연락해서 단기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없어서 자기네는 오늘은 전화해. 아니다. 알았죠. 아까 우리 집 있잖아. 근데 왜 여기서 사? 이런 말을 하라. 사실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가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믿고 계약금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새집 입주는커녕 부랴부랴 임시 거처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1년 청약을 접수한 이 아파트 단지, 대체 왜 3번이나 입주가 연기된 걸까요? 오늘 더 깊게 알아볼 주제는요, 창원 현동 남양 휴튼 입주 지연 사태입니다. 현동 남양 휴튼 아파트, 창원시 마산 하포구 현동 보금자리 주택 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공공주택 사업이죠. 경남에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총 4곳 있는데 현동지구는 그 중에 한 곳입니다. 현동지구 안에는 총 7필지가 있어서 경남개발공사와 LH 그리고 민간 건설업체가 나누어 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총 6곳은 이미 아파트가 올라갔고요. 남은 한 곳이 바로 현동 남양 휴튼 아파트입니다. 현동 남양 휴튼은 2021년 8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는 전체 분양에 들어갔었죠. 350세대는 공공분양으로 청약을 접수하고 나머지 809세대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로 청약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경남도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던 때였죠. 남양 휴튼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습니다. 지방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로 공공주택을 건설했기 때문인데요. 경남도가 출자한 지방 공기업이 시행했다는 점, 그리고 공공주택이라는 점, 또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새 집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날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계속 깨림칙한 일이 생깁니다. 당초 입주 예정일은 2024년 2월이었는데요. 지난해 2월쯤 입주 예정자들은 경남개발공사의 입주 지연 통보를 받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3개월가량 늦어진 2024년 5월로 입주를 늦춰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레미콘 노조, 건설 노조,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생겨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당시 실제로 전국 공사 현장이 난항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입주 예정자들도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입주가 2달밖에 안 남은 올해 3월, 경남개발공사로부터 다시 한번 지연 통보를 받습니다. 5월에서 8월로 또다시 입주 일정이 미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입주 예정자들도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 지연 때문에 결혼을 9월로 미뤘습니다. 일정을 또 바꿔야 할지? 저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점인 건데 갑갑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입주 예정자는 전셋집을 6월까지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5월 입주를 예상하고 한 행동이겠죠. 그런데 또 8월로 입주 지연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일부러 전세 계약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2달의 공백 기간이 생겨버린 거죠. 당장 단기로 살 거처를 구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자녀가 있으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거처가 바뀌면 이게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 현동 남양 휴튼이 3차 입주 지연 사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주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해버렸습니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남양건설에 대해 포괄적 금지 명령, 즉 자산 동결을 명령했는데요. 이 말은 남양건설이 하도급을 맡긴 수많은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뜻이고, 그 하도급사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임금을 받아갈 수가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돈을 못 받는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동 남양 휴튼은 92%까지 건물을 올려놓고도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에도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입주 지연 사태로 경남개발공사는 입주 포기자들에게는 위약금을, 계약 유지자들에게는 위로금과 지연 보상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 때문에 생긴 80억 안팎의 재정 부담을 다시 남양건설에 청구할 예정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2차 입주 지연 사태 자체가 남양건설의 준공 지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공사는 남양건설과의 공사 계약 기간을 5월에서 8월로 연장 계약을 해줍니다. 8월까지 연장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가 남양건설에 준공지원 보상금을 청구할 근거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대체 왜 연장 계약을 해줬냐? 남양건설이 2022년 11월에 현장에서 발견한 안반 자료를 2024년 5월에서야 경남개발공사에 통보를 해줬기 때문인데요. 경남개발공사는 이 안반 때문에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고 보고 계약 연장 사유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문제는 계약을 연장하자마자 남양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해버렸다는 거겠죠. 경남개발공사에 물어야 하는 지연 보상금이 없어지자마자 자산이 동결돼 버린 겁니다. 지난달에는 결국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들 뿐만 아니라 경남개발공사도 큰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입주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5월 남양건설 자금이 묶이자 대저건설을 비롯한 공동도급사들은 경남개발공사에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남양건설 사고로 나올 건설공제조합 보증금으로 공사를 승계하게 해줄 것, 그리고 남은 하나는 공사 계약을 연장해 줄 것, 이 두 가지였죠. 경남개발공사도 입주지연 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이런 공동도급사들의 공사 승계를 대안의 하나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 방안은 무산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양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남은 대저건설이 시공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사고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보증금이 아예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시공사 법정관리라는 사유가 지방계약법상 계약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도급사들의 요청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남양건설에 이어 대저건설도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어쨌든 남은 공동도급사들로는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사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는 영무이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고 보증금으로 조합이 보증시공업체를 직접 입찰해서 완공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입주 예정자들은 이 모든 절차들이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